마감재라든가 공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싸고 빠르고 넓게 딱 꽂혀 있는 거잖아요. 최근 중공작이 하나 있잖아요. 콘크리트 샌드위치. 논현동의 중공한 근린생활시설 콘크리트 샌드위치. 콘크리트 샌드위치가 어떤 건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90년대 철골로 지어진 그 당시 최대 법적 그런 용적과 건폐율을 따른 건물로 지어졌죠. 그래서 원래는 석재 마감이 되어 있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을 따르는 그런 논현동 그 한복판에 있던 사무실을 2024년 현행 법규에 맞게 또다시 최대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건물인데, 또 공사비가 많이 오른 관계로 신축을 하지 못하고 대수설이라는 걸 활용해서 기존의 구조를 채를 두고 일부 증축과 일부 개축을 하면서 대수설을 한 그런 건물입니다. 대수선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,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면적과 비용이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고, 거기서 우리는 어떤 핵심적인 재료를 선택했죠? 그 중에 큰 게 하나가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했고, 장점은 단열과 최소한의 방수 정도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었고, 지붕 겸 벽처럼 지금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에 골강판을 사용했죠. 사실 그 샌드위치 판넬을 선택했던 게 사실 차 타고 도로 지나갈 때도 그렇고 지방 가면은 많이 짓잖아요. 샌드위치 판넬이 뭐 우리만의 공법은 아니고 되게 많이 짓는 공법이고, 그 이유가 말해준 대로 가장 싸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인데, 왜 그런 반대로 서울의 그 많은 건물들은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죠? 안 보이는데 쓰긴 썼겠죠.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걸 해결책으로 우리가 정리하기 전까지 써보니까 나쁘지 않다. 그리고 흔히 공장 건물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니까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큰 거죠, 사람들한테. 사실 샌드위치 판넬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있는데, 샌드위치 판넬을 시방서대로 제대로 쓰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, 샌드위치 판넬을 쓰는 대부분의 목적이 이제 비용 절감이다 보니까 거기서 더 절감하기 위해서 좀 시공을 하면 안 되는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고, 실제로 우리 유튜브 몇 개만 쳐봐도 샌드위치 판넬로 집 지어 살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이번에 어차피 철골 건물이고 샌드위치 판넬의 장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걸 썼고, 사실 샌드위치 판넬이 단점이라고 하면은, 장점은 그게 이제 철판으로 다 마감도 되고 방수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면이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외장재를 씌우잖아요. 그건 이제 단순히 미관적인 이유 때문에.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이번에 좀 독특하게 했어요. 그거를 사실 우리만의 공법은 아니고 스탑코를 하는 데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, 그걸 우리가 여기다가 접목을 좀 했고, 우리가 예전에 빈집살레라는 방송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아주 효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. 기존 구조에 대해서 부담도 줄 수 있었죠. 외단열 시스템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단열재를 베이스로 한 마감 방식이니까, 무게 또한 기존에 있는 석재를 덜어내고 또 다른 콘크리트 느낌의 마감을 냈지만은 그 베이스 자체는 단열재니까 구조적으로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거지. 굉장히 스마트했다. 근데 실제로 건축주가 이 건물을 의뢰했을 때, 우리한테 처음 의뢰했을 때 그런 거가 있었어요. 이제 철골 건물을 매매하셨는데 노출 콘크리트의 건물을 원하셨어요, 실제로. 근데 우리가 마침 그때 그 해결 방책이, 요 방책이 있었기 때문에, 사실 말한 대로 외단열 시스템인 거잖아요. 철골을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바깥에 둘러싸고 거기다가 단열재를 한 번 더 붙여서 그렇게 잡은 다음에 깨지지 않게 다 메쉬로 감고 미장하고 감아서 노출 콘크리트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했죠. 그리고 이제 이쪽 면도 이제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골강판을 한번 쭉 덮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이음매가 잘 안 보이는, 우리가 일부러 너무 솔리드해질까봐 미관상의 이유로 끊어내는 부분만 아니면 굉장히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했던 것 같아요, 요거는. 그 당시 법규랑 지금 법규랑 어쨌든 둘 다 똑같은 거는 최대 면적을 차지하기 위함인데, 달라진 것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1조 사선권이 딱 이거 설계하는 데에서 9m에서 10m로 바뀌었고, 도로사선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원래 건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져서 지어졌는데 이걸 이제 일자로 쭉 필 수가 있었고, 그렇게 해서 요 형태 자체는 사실 건축 법규에서 거의 정해져 있는 최대 그 볼륨을 우리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소수점 단위까지 맞춘 그런
건축물이었잖아요. 10m로 올라가서 지나간 다음에 1.4세con드를 꺾어서 만든 그런 건물의 형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라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이 테라스 면을 이용하고 우리는 이 면을 똑같이 여기랑 노출 콘크리트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골강판이라는 재료를 굳이 썼어요. 여기는 각도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했을 때 벽 같으면서도 지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묘하죠 네. 각도가. 네. 그래서 저 테라스 앞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는 전혀 다른 재료가 이제 골강판이 벽처럼 있으니까 근데 또 기울어져 있어. 느낌이 굉장히 좀 색다르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바깥에서 느끼는 공간감이 또 안쪽에서는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니까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리려고 노력했던 거 그게 조금 이미지적으로 연상이 됐어. 그게 기억에 나. 사실 여기서 보는 인면이랑 네. 건물을 사용하면서 여기서 보는 인면이 되게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. 그리고 그 골강판을 선택한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경사 말한 대로 경사인데 우리나라의 경사는 위험하잖아요. 물때가 어마어마하게 낄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. 그래서 먼지가 앉아 있다가 빗물이 흐르면 그게 다 물때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지 관리가 쉬운 재료와 방수 면에서도 조금 더 물을 튕겨낼 수 있는 그런 재료면 좋을 것 같아서 골강판이 활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물이 쭉 흘러서 여기 또 페데스탈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물을 건식 건물이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빨리 흘러내는 게 좋아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물을 받아서 다 뱉어내겠죠. 그래서 보면은 우수홈통 같은 것도 다 그냥 바깥에 유지 관리가 쉽게끔 그렇게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되게 독특한 면이었던 것 같아요. 이 건물에. 그리고 실제로 콘크리트 건물들 중에 벽이면서 지붕 역할도 하는 저런 디자인에 노출된 건물들 보면은 유지 관리가 안 되거든. 아무리 잘해도 1, 2년 뒤에는 물때나 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이걸로 우리가 극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. 그 대부분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징크잖아요. 거기서 좀 우리가 좀 피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건축의 상징적인 재료가 됐지. 그래서 우리가 논현동이나 이런 1조 4세권이 적용된 그 도심을 걷다 보면 이런 데는 거의 다 징크로 되어 있어요. 진짜 거의 다. 그래서 거기서 좀 한 끗 피해가는 게 그게 좀 독특한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고 처음 보는 재료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만들어낸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성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되게 독특한 건축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 건물을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.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뭐 창도 하나도 없고 무슨 공장 실제로 샌드위치 판들로 지었고 이거 공장으로 쓰이는 거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창 계획을 이렇게 한 데도 좀 이유가 있었어요. 사실은 창 계획을 한 데는 이제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바로 앞에 주거 건물이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거 건물로 향해서 우리가 전면에다 창을 많이 낼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도 있고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전면부에는 최소한의 건물이 인지될 수 있는 정도의 하나의 창 거기는 이제 그 층까지는 딱 앞에서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창을 최소화해서 냈고 상부가 이제 주민들이 사는 곳에는 저희가 최대한 창을 내지 않으려고 했고 환기용이라던가 뭐 소방관 진입창이라던가 햇빛을 드는 거는 좀 사이드로 그리고 이웃 건물에 좀 서로 창이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창호 계획을 세웠고 그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다가도 진입구 하면서 방 각 실에도 햇빛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창호 계획을 해서 건물이 비교적 되게 심플하고 창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되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창이 은근히 있어서 꽤 밝아요 사실은. 그리고 맞바람도 잘 불게끔 설계를 그렇게 구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사실 늘 좀 그런 게 많잖아요. 창이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다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두는 특징들을 많이 쓰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구획이 되었다. 테라스가 이쪽으로 뚫려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열려 있어요. 이 부분이 딱 이 부분이 열려 있는데 딴 데는 다 막혀 있고 여기가 열려 있는 이유가 건물 옆 건물이 여기까지 있고 여기가 뚫려 있어요. 이 뚫려 있는 데 있는 상대방 건물이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. 여기서.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조금 건물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위에서 쉴 때 테라스를 나오기도 하지만 저층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테라스를 다 이쪽에다 몰고 나머지는 다 실화해서 사실 딱딱하고 그냥 만든 건물 같지만 굉장히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맥락을 생각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설계했다.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고 싸고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모든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될 텐데 비용도 절감되고 모두가 걱정하는 왜 그럼 우리는 모든 건물을 그렇게 짓지 않는 걸까? 진성재료를 쓰겠다는 둥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? 재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을 쓰는 건축사가 되고 싶지.
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않은 이런 거지. 얘기해야 되는 거 무슨 얘기를 해야 샌드위치 되는 판넬을 쓰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. 거야? 샌드위치 판넬은 싸구려 재료다 이러기 때문에 잘 안 쓴다 이런 거 아니야? 지금 그 재료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해결해냈다고 지금 앞에 얘기를 했잖아. 근데 반대로 니네는 왜 그럼 모든 건물을 이렇게 안 짓냐라고 했을 때 또 편견이 아니 생겼어.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또 다른 해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. 개인적인 잘못된 내가 상식일 수도 있지만 철골 건물에는 샌드위치 판넬을 많이 쓰거든요. 많이 쓰는데 철골 건물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작은 건물에 잘 안 쓰잖아요. 대부분 이제 고층이나 아니면 하여튼 어느 정도 부피가 되는 건물에 쓰다 보니까 그게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건물로서 케이스가 잘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를 하면 그냥 노출 콘크리트를 지으면 되는 거야. 철골에 샌드위치 판넬을 했는데 누가 굳이 거기다가 노출 콘크리트를 내지 않는 대형 건물에 그러니까 뭐 석재를 하든 뭐 일반적인 많은 좋은 재료들 금속 패널을 쓰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합 자체가 잘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작은 건물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대고 이런 식의 조합을 한 거다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샌드위치 판넬이 이제 결론적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공장제 제품인데 이제 작은 건물에서는 공장제 제품보다 그냥 현장에서 만드는 특히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건물에서는 인력으로 하던 게 더 저렴했던 시절이 많았죠.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흐름이었던 거에 안 썼던 거 아닌가.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을 많이 안 썼던 거는 아직 한국에는 그런 건식공법보다는 습식공법 위주의 공사들이 많았고 그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사실 뭐 목조는 건식이긴 하지만 목조를 이 정도 규모로는 잘 안 짓고 철골을 말한 대로 고층 빌딩을 많이 짓지 이 정도를 철골로 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도 건식으로 짓는다면 여전히 그런 판넬들을 이용해서 건식으로 짓고 마감재를 이제 다른 걸로 하겠죠. 이거는 사실 이것도 건축주가 콘크리트 건물을 원했으니까 우리가 그 해결 방식을 찾느라고 미장이라는 방법을 썼던 거고 나는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해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잘 시공만 한다면. 과거로부터 우리가 늘 건축이라는 그 어법에서 진성재료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철골 건물을 해놓고 샌드위치 판넬을 대서 콘크리트 느낌을 만들어낸다. 이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쵸. 가지고 있잖아요. 이 편견이. 우리는 이거를 그 행동을 그냥 한 거죠. 이거 누가 비난하면 비난받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좀 특이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샌드위치 판넬을 철골가 썼다? 이거는 뭐 혹시 뭐 많이들 하는 거고 스케일의 문제인 거 같고 이 진성재료를 안 썼다는 거에 대한 거는 자존심의 문제인가? 자존심의 문제? 그런가? 나는 작년에 버렸어. 진성재료가 아니어도 된다. 네. 그러니까 그 개념이 망가틀 때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를 흉내내서 마감을 했잖아요. 그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진 느낌. 이제 이런 작업할 때도 좀 더 열린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니까.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랬던 우리의 개념을 건축으로 조금 크게 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말한 대로 비난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찬반의 논란이 여전히 있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건축주의 니즈는 정말 100% 충족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되었다.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 면에서도 미관적인 면에서도 실용적인 면에서도 다 해결이 된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마감재라든가 공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싸고 빠르고 넓게 딱 꽂혀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 제일 적합했고 우리 셋 다 미감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잖아. 사실 싸고 빠르고 넓게 짓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은데 우린 미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도 사실 우리한테 의뢰를 한 이유가 이쁘게 짓고 싶다라는 니즈도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다행히 당시에 생각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빠르게 적용했고 그대로 그냥 쭉 했었던 것 같아요. 덕분에 아주 작동을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가 건물을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렸잖아요. 막 동영상도 올렸는데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답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콘크리트가 아니잖아.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뻘쭘하게 됐어요. 근데 이거는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창 여기 하나 뚫어놨잖아요. 그 창의 위치를 어디다 다느냐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위치를 여기가 잡았던 이유가 물론 겉에서 봤을 때 이게 비율적으로 거기가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걸 선정해 준 것도 있지만 딱 거기가 철골이 이렇게 보여요.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스타일이죠. 이 건물이 철골 건물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삭막하게 보이는 건물 속에 있는 그런 해악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것들을 좀 은근히 좀 녹여놨다. 이 건물 여기저기에.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건물이기도 해요. 건축주가 이제쯤은 알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우수홈통 뺀 것도 뒤쪽에다 다 노출했는데 이 건물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앞에 부분에 대한 우수홈통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야 됐잖아요.
그걸 어딘가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그것만은 바깥에다 꺼내고 싶지 않더라고.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요밀조밀한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펼쳐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이거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런 건물의 형태가 많아. 그러니까 법규가 나온 디자인 이 형태가 이런 논현동 같은 골목길에 다니다 보면은 한번 살펴보면 이 형태가 분명히 있어. 많은 사무실이 이렇게 생긴 건물을 디자인한 게 하나씩은 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럼 그걸 보는 게 재밌어요. 얘네는 그걸 어떻게 그 풀었나? 뭐냐 레고처럼 생긴 건데 디자인이 막 바뀌어가지고 여러 개. 그 곰 모양이 있기도 하고 그거 어떤 다른 하나가 작가별로 쫙 하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. 나중에 이런 거 설계 분명히 다 비슷하게 해놨을 텐데 같이 전시해도 되겠는데요? 전시회도 재밌고 뭐, 근데 우리는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 금액도 적어야 돼. 공사 기간과 기간 금액과 나도 이거 그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진짜 될까 했는데 진짜 됐던. 진짜 되니까 문의 주세요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.